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지사 공천에서 컷오프 됐다 기사회생했던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지난 23일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로 낙정됐습니다.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방식에서 45.88%를 기록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상대로 58.29%를 기록해 승리를 했는데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진태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경선 소회와 필승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정말 다행이죠. 잘 안 됐으면 네. 또 이렇게 다시 만나뵐 날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모실 때만 해도 단식 농성도 하셨고 네, 그리고 극적으로 경선을 치르시기도 한 그때 딱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아마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가는 그런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아직도 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네, 한 일주일 열흘. 그동안 어떻게 제가 또 컷오프가 됐었고 네, 어떻게 또 다시 그게 번복돼서 또 잘렸던 목이 다시 붙었고 네. 그새 또 언제 경선을 해서 이렇게 또 공천을 받았는지 마치 막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꿈을 꾼 것 같으시네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경선을 또 치르게 되셔서 승리를 하셨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어떤 이유에서 좀 선택을 하셨는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유 글쎄 이제 경선은 당원들이 뽑는 것 50%, 네. 또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네. 이렇게 돼서 하는데요. 네. 그 전날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경선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주장했던 게 네.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가 높았던 후보를 어떻게 컷오프를 시키고 네.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네, 그렇죠. 이게 공정한 거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 좋아, 그러면 너 김진태 한번 경선 한번 해봐. 네. 이제 이랬는데 만약에 진다면 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네. 거의 재앙일 겁니다. 네. 제게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는 밥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랬는데 정말 또 우리 이건 정말 하늘에서도 다 도와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기도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네. 잘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는데 당원에서 나중에 제가 이제 당에서 그 받은 자료인데요. 네. 당원 투표에서 20%를 이기고 당원 투표에서 20%를 앞서고 네,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13%를 앞서니까 네. 요거를 반반 평균하니까 17% 정도. 7%. 네. 17%가 네. 앞서진 거고 네. 저 황상무 후보가 신인 가산점이 10%가 있어서 네. 아까 얘기하신 58대 45인가 네. 이제 뭐 그렇게 최종 그 수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셨는데 네.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당심과 일반 민심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 당심이 다른 우리나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보면 윤심 네.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 윤심이 어디에 있냐?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할 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적어도 이 당원들이 윤심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제 경쟁했던 후보가 이제 그 윤심과 가까웠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그쵸. 하셨거든요. 토론 선생님이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말씀하셨고 네. 저는 이제 뭐 토론회나 이런 자리에서 그렇다고 어떻게 나까지 당선자하고 친하다. 저는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네.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냐. 새 정부가 출발할 때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뭐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네. 그런데 그 국정 철학이라는 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네. 공정과 상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윤 당선자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저는. 꼭
꼭 그렇게 그 지근거리에 있지 않아도 공정과 상식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우리 당원들에게도 그렇게 당당하게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 소신이 없었다면 네. 저도 윤 당선자와 친합니다. 이런 식의 작전으로 갔을 겁니다. 뭐 검사 생활을 같이 했었고 네. 또 제가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재명 비리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했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유권자들을 조금 뭐랄까 제대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20%를 제가 이기게 나온 거는 유권자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점을 좀 공감하신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요. 네. 일반 시민 여론조사는 그거보다는 차이가 덜 났습니다. 네네. 13%가 났죠. 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히려 제가 좀 더 앞으로도 좀 해결해야 될 숙제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원들한테서 더 좀 표를 많이 받았고 그렇죠. 네. 일반 시민에게도 조금 덜 받았다는 얘기는 당원 보수층에서는 좀 이제 호응이 있는데 좀 중도에 가까워 갈수록 그게 좀 엷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숙제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문득 든 질문인데 사실 지방 정부가 좀 힘을 얻으려면 중앙 정부와의 관계도 좀 사실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신이 있으신 건지 나중에 이제 윤심 논란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저는 그 공과 사를 네. 구분을 좀 해서 공과 사는 구분하고 네. 제가 윤 당선자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얼마든지 그런 공적인 업무에서는 업무 협조나 이런 것은 잘 된다. 네, 서로 좀 이런 이해의 폭은 깊다고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네, 또 충분히 다 잘 된다. 사적으로 친한 것하고 네. 공적으로 서로 좀 이렇게 신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 후자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뛰시게 되셨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번복 과정도 있었고 네. 이제는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뒤로 하고 흩어진 당심을 좀 모아야 할 건데 계획은 네. 좀 어떻게 되세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그동안 참 파란만장한 네, 이런 시기를 또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 지나와서 조금 네. 이제 이 파도가 좀 잔잔해지니까 이런저런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먼저 그 황상무 우리 후보에게도 제가 또 전화를 드려서 통화도 했고요. 네.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쿨하게 네, 아주 이렇게 정말 대범하게 아마 저를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네. 며칠 내로 좀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원들 조금 나뉘었던 그런 마음들 보듬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김진태 후보를 두고 이 질문을 조금 제가 네. 좀 약간 곤란할 수 있을 질문인데 네, 뭘까요? 네. 이 막말 이야기 그리고 좀 거칠다 이런 네. 이미지들을 많이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제가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네. 질문 나오면 네.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막말이라뇨. 네. 다 맞는 말 했는데 네네. 그게 다 상대방이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네네. 이거 보세요 하면서 막 사례를 들고 제가 막말한 거 한번 대보세요. 그러고 이랬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다가 2년 전에는 국회의원에 낙선을 해봤죠. 네. 또 이번에는 우리 같은 당으로부터도 야, 저 친구 좀 너무 이런 게 나가는 면이 있어. 이래서 컷오프까지 당해봤죠. 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뭐 내 혼자서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요. 네. 또 글쎄 성경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감리교 집사인데 그동안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왜 남의 허물을 들추기는 쉬워도 자기의
그 뭐 들보를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거 이제 너무 그렇게 이제 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 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사과, 조계종 또 뭐 5.18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거 사과하라고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했지 꼭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전혀 아닌 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도 그거를 한 거는 이제 나도 좀 변해야 되겠다. 네. 예. 그동안 제가 소신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꼭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저도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게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은 아직도 우리가 이 지금 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현실로 있는 것을 난 이제 보수 안 할래요. 나도 이제 중도 할래요. 진보 할래요.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원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제가 뛰어든 겁니다. 네. 이거는 행정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통합의 시대로 포용의 시대로 우리 강원도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합과 포용으로 네. 좀 가시겠다. 그럼 조금 더 이미지도 좀 부드러워질까요? 어떨까요? 근데 원래 좀 부드러웠는데요. 네. 더 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광재 후보와의 우리 맞대결이 이제 성사가 됐는데요. 어찌 보면 이 6.1 선거의 6.1 지방선거의 빅매치다. 가장 하이라이트다. 박빙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광재 후보하고 제가요. 네. 똑같은 동갑내기예요. 네네. 64년생 동갑내기인데요. 네. 한 번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네. 많이 마주쳤을 것 같은데 그 기회가 없었군요. 그분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묶여 있을 때 제가 주로 국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그분이 또 국회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낙선을 해서 네. 원외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대도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한번 보고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동갑내기로 또 이런 우리 이 경랑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같은 해 대학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같이 정치에 몸담고 있는 동갑내기로서 이거를 서로 좀 다른 시각에서 보겠지만 또 공감하는 면도 혹시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제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후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오면서 보니까 이제 출마 선언을 네. 이제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참 글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현역으로 있었다면 저는 솔직히 도지사 옆에서 아무리 권해도 출마는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권하지도 않았겠죠. 권하기는커녕 나온다고 하는데도 컷오프 시키는 정도인데요. 네. 참 이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한다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냥 그 직분에 네. 정말 저는 충실했을 겁니다. 근데 저분은 어쨌든 지금 현역 국회의원 신분에 이제 또 도지사를 나오려고 하니까 네. 본인도 좀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짐작컨대 네. 그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으려면 그것도 많은 지역 구민을 또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좀 인간적인 어려움은 있을 거로 저도 짐작은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아무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타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거는 너무 따지지 말고 네. 본인이 결국은 본인의 뜻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나는 나가기 싫은데
당에서 자꾸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솔직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으니까 좀 뭐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그건 본인이 또 넘고 가야 할 문제고, 뭐 저는 이제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지만 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선의의 경쟁, 멋진 경쟁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좀 더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이광재 전 지사를 그러면 어떤 도지사로서의 좀 지사 적합도라고 할까요? 뭐 부적합도 이렇게 조금 살짝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요, 행정가로서. 네. 글쎄요, 12년 전에 도지사를 하다가 네. 다른 7개월 정도 하다가 그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자격을 상실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가지고 평가할 자료 자체가 뭐 있을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참 그때도 그렇게 돼서 결국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12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 원주에서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또 있게 되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옆에 이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인 예산까지 소요가 됩니다. 네. 선거 한번 치를 때 네. 도지사 선거 그때 그거 저 재선거라고 하던데 네. 비용이 뭐 80억 원인가 뭐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네. 정확히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딛고 지금 또 도지사를 나온다고 하면 글쎄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인 공정과 상식을 이제 강원도에서도 구현하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광재 후보도 또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이제 정신이 있겠지만, 그분은 12년 전에 못 이뤘던 꿈을 다시 이루려고 하는 거고, 네. 저는 지금 막 출범하는 네. 새 정부와 네. 발맞춰서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네. 거기에 대한 그 평가는 강원도민들이 해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12년 도정을 조금 평가를 해주시면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도정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참 그러면 또 이제 최문순 지사님에 대해서 네,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어서 참 난감합니다만, 잃어버린 12년이라고 보고요, 멈춰버린 성장 엔진이라고 또 말합니다. 12년 동안 도대체 뭐가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레고랜드 이 첫 삽 뜨는 그 기공식을 4번을 했습니다. 네. 4번을 한 중에 제가 2번인가 3번을 초청받아서 참석했고요. 준공식은 저에게 연락도 없이 그냥 모여서 했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 좌충우돌 이런 식으로 왔고요. 뭐 알펜시아 이런 거를 보더라도 잔뜩 올림픽을 치르고 그렇게 멋진 정말 알펜시아 같은 그런 리조트를 만들어 놓고도 결국 실속 없이 허둥지둥 되다가 그거를 어떤 특정 기업에게 헐값으로 매각을 해서 그게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네. 과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뭐를 한다고는 했는데 남아있는 것은 없고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은 없고 엔진은 멈춰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화려한 수사, 뭐 미사 여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네.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눈에 보이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네. 네. 아유, 이 프로에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몇 번 나와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도 다 이게 정말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이런 고난과 단련을 주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무슨 이렇게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 또 고난을 당해서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나왔던 길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암담했던 지난 며칠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컷오프 됐던 게 다시 경선을 하게 됐고요. 또 이런 도민 여러분들의 그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다시 이제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뭐 잘나서 이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많은 분들의 그런 고마운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나흘을 단식했던 그런 결기로 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이런 마음을 꼭 잊지 않고 우리 강원도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김진태 후보의 우리 또 도민들께 해주시는 말씀 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또 한 곡을 좀 추천을 받고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곡?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네. 제가 추천했던 노래일 겁니다. 내 마음에 쓰는 편지. 네, 임백천. 네, 그때 생각했던 마음, 그런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네. 그 노래를 한 번 더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요. 저는 이제 강원도지사 후보 우리 김진태 후보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